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단한 FM. 옛날 옛적 간날가 적은 어린이 도서연구회 안산지회 회원들이 들려드리는 이야기 마당입니다. 마음을 포근하게 감싸는 동화와 시를 읽으며 이야기 문화를 이어가는 데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함께 듣고 공감하며 하루를 마무리하고 따뜻한 마음을 채우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옛날 옛적 간날가 적 황선희 유미경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전히 바쁘신가 봐요. 맨날 바쁜 척을 하는 건지 할 일은 맨날 있죠. 이제 기말 과제가 끝나고 기말고사 준비를 해야 되는 아직 시험이 남으셨군요. 네. 정말 나라에 큰 일도 있었고 선거는 하셨죠? 그 바쁨 나중에도? 그럼요. 네. 이제는 좀 안정적이고 이렇게 화합과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행복한 나라? 이런 걸 좀 꿈꿔보면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네. 그걸 추진한다고 하시니까 믿고 대통령님은 국민을 믿고 국민은 대통령을 믿고 근데 목소리가 감기 기운이 또 있으신가 봐요. 목이 쉬셨네. 빨리 안 났네요. 이게 우리 지난번 녹음할 때 그때 그쯤부터 걸려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때보다 지금 목소리가 훨씬 더 안 좋게 들리는 것 같아요. 더 아픈 것처럼. 건강 챙기시면서 바쁘시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공부도 즐거운 여전히. 시간이었겠죠. 그럼요. 오늘은 공광규 시인님의 시를 가지고 그림책을 만든 시 그림책에 대해서 쭉 훑어보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가졌습니다. 네. 공광규님의 시 중에 정말 그림책과 어쩜 그렇게 잘 맞는지, 글은 그림을 보완하고, 그림은 또 글을 보완해주면서, 그림책의 어떤 본연의 그런 멋진 연출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 멋진 그림책들을 살펴봤네요. 네. 대표적인 그 시로 흰눈, 그리고 청양장, 그리고 구름, 그리고 여러 가지 책들을 또 시도 한 편 따로 그림책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시도 한 편 읽어주셨는데 그 시는 지금 생각이 안 나네요. 네. 아무튼 너무너무 오랜만에 눈 호강하는 또 귀 호강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정말 좋았겠어요. 네. 저는 흰눈이라는 책을 보자마자 이렇게 소장을 했거든요. 네. 지금 들고 오셔가지고 네. 저도 잘 네. 봤습니다. 네. 시골 풍경, 그리고 어머님 세대 분들이 이렇게 경험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하나하나 봄꽃과 같이 네. 이렇게 살펴봤던 것 같아요. 네. 봄부터 한 해가 다 가는 동안에 따뜻할 때까지 거의 봄에 피는 꽃들이에요. 여름까지 피지 않아요? 예. 거의 그렇게 6월 정도까지 6월까지 네, 지금 일 것 같은데 네. 이 책 예전에 봤을 때 보긴 봤는데 이름을 몰랐던 그런 꽃들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그림책을 통해서 꽃을 많이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생각했던 것보다 봄꽃에 흰색이 많은 거 아세요?
네. 그림책에 나와 있는 대로 음. 흰색의 봄꽃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한창 피고 있는 이팝나무? 네. 이팝나무꽃 하얗게 피고 있죠. 네. 조팝나무가 먼저 피었나 봐요. 네네. 네. 요즘 피고 있는 게 이팝나무, 그 다음에 하얀 철쭉, 그 다음에 또, 한 장만 더 넘겨보시겠어요? 저는 여름에 네. 따뜻할 때 찔레꽃을 봤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아니, 요즘도 피고 있어요. 요즘도 있는 것 같고, 한 장만, 아니, 이거 비 오는 장면, 다음 장면을 보면, 다음 장인가? 한 장만 더 넘겨보실래요? 아니네. 그 나무에 책을 이렇게 보시면, 그 다음 장이네요. 산딸나무꽃. 요즘 너무 예쁘게 너무 피죠. 예뻐요. 네. 산딸나무 너무 예뻐요. 네. 그런 꽃 이야기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거 외에도 청양장하고 오늘 새롭게 본 책 중에는 구름이라는 그림책이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소장을 해야 되겠다. 지름신을 부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은 공광규 시인님의 시를 그림책으로 만든 시 그림책을 공부 모임에서 나누었답니다. 네. 그러면 또 여는 곡 듣고 네. 우리 이야기 이어가 볼까요? 네. 매일 아침 손잡고 걷는 길 시곤 내 하얀이 내 친구 뛰지 말고 조심히 가라고 가지런한 일월자 웃어요 미소 천사가 초록불 켜주면 손 들고 안전하게 건너요 어디서나 우리를 지켜주네 미소천사 내 친구 횡단보도 매일 아침 손잡고 걷는 길 시곤 내 하얀이 내 친구 뛰지 말고 조심히 가라고 가지런한 일월자 웃어요 미소 천사가 초록불 켜주면 손 들고 안전하게 건너요 어디서나 우리를 지켜주네 미소천사 내 친구 횡단보도 어디서나 우리를 지켜주네 미소천사 내 친구 횡단보도 네. 들으신 곡은 미소천사 내 친구라는 곡이었습니다. 네. 저 깜짝 놀랐잖아요. 왜요? 제가 그 기말과제 중에 하나가 네. 기말과제가 아니라 뒤늦은 출석과제가 있었는데 그 교육공학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네. 근데 그 과제가 초등학교 1학년이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다는 그 강의안을 짜는 거였거든요. 그랬군요. 근데 노랫말이 어. 네, 다 그 강의안에 들어간 내용이어가지고 저는 이 곡을 6월에 들으면 좋은 동요를 이렇게 검색하다가 찾게 되었던 노래네요. 네. 그렇구나. 네. 그리고 오늘 공부 모임에서 또 나눴던 얘기가, 지난번에도 우리 잠깐 6월호 어린이 도서연구회 회지에 대해서 얘기했었잖아요. 드디어 오늘 6월호가 나왔었는데, 오자마자 배포가 됐거든요. 네. 거기에서 이제 신은양 선생님 목소리로 말놀이 했던 시댁 어르신들과 시댁 가족들과 함께 이제 말놀이 했던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들으면서 회지도 한번 살펴봤답니다. 네, 우리가 지난 회차에서 안내가 있었죠. 네, 네. 맞습니다.
어린이 도서 연구회 회지는 도서관에도 비치가 되어 있다고 해요. 그리고 어떻게 들어가면 그 전자책으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 하던데 거기까지는 제가 안내를 정확하게 못하겠네요. 네, 한번 기회 되신다고 하면 도서관에서 정기 간행물로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도서관에서도 볼 수 있거든요.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말놀이로 달 따러 가자 이 말놀이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우리 그 말놀이는 이따 시간이 되면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방정환 선생님, 방정환 전집에서 이야기 한번 읽어드리는 걸로 일단 시간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선생님께서 먼저 책 네. 읽어주실게요. 근데요, 선생님, 제가 오늘 읽어드릴 부분이 방정환 전집 1권 중에 3부에 나와 있는 동화 이야기거든요. 네. 그 중에 이제 3부가 다 천일야화라고 되어 있어요. 네네. 혹시 천일야화 들어보셨나요? 그럼요. 네. 네. 그 천일야화가 어떤 이야기인지 그 도입 부분부터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네네. 천일야화를 방정환 선생님이 소개하게 된 그 이야기. 그러니까 네네. 소개하게 된 이유? 뭐 이런 것들을 처음에 소개하면서 첫 번째 그 이야기가 이제 실려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천일야화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드리면 아랍어로 쓰인 설화집이고요. 아라비아의 민화를 중심으로 페르시아, 인도, 이란, 이집트 등지에서 내려오는 설화들을 모아놓은 그런 설화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약 250편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요. 설화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작자는 미상이고요. 그리고 그러면 선생님 천일야화의 그 주인공이죠? 누구일까요? 그 밤마다 이야기를 들려주는 공주와 형제가 있죠. 그쵸. 네. 이름은 어려운데. 네. 세라자드입니다. 자드. 진짜요. 세라자드. 맞아요. 막 아까는 제가 새해라 막 이렇게 검색을 했더니 잘 안 되더라고요. 네. 셰에라자드입니다. 네. 이 세헤라자드가 그 왕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기까지 그 부분까지만 제가 오늘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이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하도록 할까요? 네. 네. 나의 작은 세상 안에 꽃보다 예쁘게 웃는 얼굴 너희들과 함께하는 빛나는 세상
유채은 양이 불렀습니다. 넌 나의 참 좋은 날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이야기 천일야화 앞부분은 방정환 선생님께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게 된 이유 이런 것들을 쓰셨고요. 뒷부분에는 천일야화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그 시작 부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여러분을 위하여 시작하려는 천일야화는 참으로 세계에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재밌고 신기하기로도 제일 유명하고 복잡하고 길다랗기로도 제일 유명하고 그 밖에 다른 여러 가지 점으로 제일 유명한 것이 이 천일야화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활동사진에서 구경하신 바그다드의 도적도 그 속에 나오는 이야기요. 유명한 알리바바의 이야기도 이 속에 나오는 이야기랍니다. 신기하여도 이것처럼 신기한 이야기가 없고 길다 하여도 이것처럼 길다란 이야기가 없어서 이 천일야화가 맨 처음 어찌하여 생긴 그 이야기만 하려도 이 어린이 책의 절반은 더 걸릴 것입니다. 밤마다 계속해 하기를 일천밤하고 또 하루를 두고 한 이야기이니 그 얼마나 길다란 것을 짐작할 것이고 또 일천 하루이면 거의 3년이나 되는 세월이니 3년을 계속해 들어도 염증 실증이 나지 않고 도리어 마음이 이에 파묻혔으니 그 얼마나 재미있음을 짐작할 것입니다. 이렇게 무섭게 길다란 이야기를 한 달에 한 번씩 나는 어린이에 조금씩 내자면 여러분과 내가 머리가 하얗게 늙도록 계속하게 될 것이니 도저히 안 될 일이라. 그 중에 제일 재미있는 것, 또 여러분이 알기 쉬운 이야기만 골라 빼어서 내 정성으로 될 수 있는 데까지 쉽게 이야기해 드리기로 하고 이번에는 그 시초된 이야기를 간단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 이야기가 시작되던 시초의 이야기라 해야 어느 때 어느 해에 어떻게 시작된 것인지 실상은 그것이 분명하지 못합니다. 아라비아 기담, 천하로 밤 이야기 하면 이 세상 어느 나라에 번역되지 않은 것이 없고 어느 누가 모르는 사람이 없지만은 맨 처음 누가 시작한 것인지 누가 지었는지 꾸몄는지 도무지 근본은 아는 이가 지금껏 없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그만큼 모두 자기 짐작대로 어림잡고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전해오는 거로 어느 말이 정말인지 분간 못할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일 그럴듯하여 세상 사람이 믿음직하게 전해오는 말로 들으면 그 시초가 대강 이러합니다. 옛날에 아라비아에 아주 마음이 인자하고 덕이 많은 임금 한 분이 있어 나라를 잘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의 아내 되는 왕비는 인물이 잘나기로 이 세상 제일이라고 이름난 그림같이 어여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 착한 왕은 그 왕비를 끔찍히 믿고 사랑하고 위하였는데 하루는 우연히 기회로 그 믿고 사랑하는 왕비가 자기의 눈을 속여 되걸 뒷마당에서 나쁜 심부름꾼 사내를 데리고 나쁜 짓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 자기가 착한 마음으로 진정으로 그 왕비를 믿어왔던 만큼 이날까지 속아온 것이 분하기도 하고 밉기도 하여 스스로 세상 인심의 믿지 못할 것을 탄식하고 또 자기의 덕이 부족함을 탄식하다가 마음을 결단하고 그 밤에 넌지시 아무도 모르게 대궐과 나라를 버리고 멀리 정처 없는 길을 떠났습니다. 그래 어느 바닷가로 다니다가
거기서 어느 이상한 여자의 괴상한 마귀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어여쁜 여자도 그 무서운 마귀를 속이고 다른 나쁜 짓을 예사로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두 번째로 놀랐습니다. 그래, 이 세상 계집은 모두 남자를 속이는 것이다. 계집처럼 약하고 계집처럼 죄 많은 것은 없다 생각하고 그 길로 다시 대궐로 돌아왔습니다. 와서는 곧 왕비와 토인 남자를 죽이고 또 대궐 안에 있는 어여쁜 여자들과 나쁜 토인을 모두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자기 밑에 있는 제상을 시켜 날마다 한 사람씩 어여쁜 처녀를 데려오라는 새로운 법을 만들고 날마다 한 사람씩 새로운 처녀를 불러들여서는 반드시 그 이튿날 아침에 죽여버리고 하였습니다. 날마다 한 사람씩 처녀가 대궐로 끌려 들어가고 들어만 가면 이튿날 바람에 아침에 죽는 고로 백성들은 큰일 났다고 소동을 하면서 처녀 있는 집에서는 모두 넌지시 다른 곳으로 도망을 하였습니다. 그래 나중에는 모두들 도망을 하고 없는 고로 저녁마다 새로운 처녀를 불러들일 감이 없는데 왕은 자꾸 데려오라고만 하는 고로 중간에 제상이 큰일 나게 되어 그만 머리를 싸고 누워 앓았습니다. 그런데 그 제상에게는 어여쁜 딸 두 처녀가 있었습니다. 그 큰딸이 아버지의 앓는 것을 보고 까닭을 물어 무섭고 놀라운 내용을 듣더니 아버지가 말리는 것도 듣지 않고 자기가 자진하여 대궐로 들어갔습니다. 이상한 일이지요. 그 이튿날 아침에 죽은 송장이 되어 나올 줄 알았더니 저녁때가 되어도 아무 소식이 없고 그 이튿날이 되어도 소식이 없고 또 그 이튿날 얼마를 지나도 죽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처녀가 들어가던 날부터 날마다 처녀를 잡아들여 가는 일도 딱 그쳤습니다. 제상의 딸은 배운 것이 많고 들은 것이 많아 지식도 많고 의견이 많은 처녀였습니다. 그래 들어가던 그날 밤부터 왕의 앞에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시작하였는데 그 이야기가 어떻게 재미있고 길다란지 왕이 밤마다 턱을 고이고 앉아서 듣기를 한 해, 두 해, 세 해 꼭 일천밤 하고도 하룻밤을 계속하였습니다. 그래 그 한없이 길고 한없이 재미있고 또 유익한 이야기를 듣는 동안에 왕의 노여운 마음이 풀리고 다시 마음이 착하여져서 그 처녀로 왕비로 삼고 전처럼 인자한 임금이 되어 나라를 평화롭게 다스려 갔습니다. 그때 그 처녀가 임금의 앞에서 일천 하룻밤 두고 계속한 이야기, 얼마나 죽을지도 모를 수 없는 처녀의 목숨을 살리고 그 무섭던 왕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놓은 유명한 이야기가 이 아라비아 기담 천일야화입니다. 대체 얼마나 신기하고 재미있는 이야기일지 이 세 개의 유명한 이야기로는 요 다음 3월부터 이 책에 시작될 터이니 사랑하는 동무들 3월호를 기다리십시오. 1926년 2월호 어린이라고 하는 잡지에 실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바라던 그런 세상이 있어요. 모두들 여기 모여 함께 노래 불러요.
내가 바라는 세상 어른들은 말에 아이다워야 해요 이것저것 모두 안 된다고 해요 그러면서 다른 친구와 비교해요 나는 그럴 때마다 우울해져요 그대로 우릴 봐줘요 우리들은 놀고 싶어요 그래도 될 나이잖아요 우리들을 아프게 하지 말아요 약한 사람 볼 때는 지나치지 않아요 먼저 손을 내밀면 모두 행복해져요 먼저 양보한다면 싸울 일이 없어요 서로를 마주보면서 하하호호 웃어요 아픔도 외로움 고통도 슬픔도 사라지기를 우리 누구나 이제 여기서 함께 노래할래요 내가 바라는 세상 내가 꿈꾸던 세상 누구라도 한 번쯤 생각하던 파라다이스 싸우지 않는 세상 평화로 가득한 곳 웃음만이 넘치는 행복 가득한 세상 내가 바라는 세상 내가 바라는 세상 선곡해 주신 이유가 네, 선거하고 관련해서 한번 선곡해 봤습니다. 이 노래 가사말처럼만 되면 싸울 일 하나도 없겠네요. 네, 가사말이 너무 좋네요. 네네네. 자, 아까 책에서 읽었을 때 모르는 단어들 좀 있었던 것 같아서 좀 설명을 해드릴까 해요. 활동사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옛날에는 영화를 활동사진이라고 불렀다 그래요. 그리고 하루라는 말이 있는데 이건 하루를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토인 나왔잖아요. 그 왕이 그 사랑하는 아내가 그 정원에서 부정한 행위를 했다라고 할 때 나왔던 그 심부름꾼 산에 가로 열고 토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토인은 문명이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도착하여 사는 사람을 낮잡아서 부르는 말이라고 하네요. 네. 그러니까 원주민 같은 그런 의미라고 해야 될까요? 네. 다른데 해석되어 있는 거에는 노예 뭐 이런 식으로도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아무튼 그렇게 해석이 되어 있네요. 네. 네. 네네네. 아까 흰 눈을 보고 이렇게 네. 그 흰눈이 내리는 그런 장면을 상상하면서 이야기를 듣게 됐거든요. 천일야화가 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랬는데 갑자기 떠오르는 게 나는 꽃비를 맞는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네네네. 여기서는 흰 눈이라고 했으니까 꽃눈이 내린다 해야 될 것 같아서 네. 네. 많이들 쓰는 표현이죠. 네. 봄에 그 벚꽃이 휘날리는 어떤 그런 나무 밑에 가면 흰눈이 진짜 꽃눈으로 내리는 것 같은 그런 감상을 하실 수가 있지요. 네네. 네, 그런 장면을 떠올리면서 저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림책하고 연관을 지켰군요. 네. 네. 천일야화 그 이야기가 정말 궁금해져요. 저희도 여기 황정환 전집에서 소개하고 있는 천일야화의 일부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네. 그러면 제가 이어갈 이야기는 네. 4부에 있는 동화에서 네. 읽어드릴게요. 네. 379페이지에 있는 눈 어두운 포수. 나무가 무성한 숲 옆에 큰 연못이 있고 그 연못 옆에 크디 큰 절이 있었습니다. 숲속에 사는 사슴과 연못 속에 사는 자라와 절 지붕 위에 사는 올빼미와 그렇게 서인은 서로 몹시 친하게 정답게 지내는 터이었는 고로 매양 서인은 한데 모여서 재미있는 일을 서로 이야기하고 매사를 서로 의논하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근처에 사는 포수가 이맛적 지나간 얼마 동안에 가까운 때에 눈이 어두워서 사냥을 잘 하지 못하던 터에 사슴의 발자국을 보고 큰 순환한 듯이 덫을 놓아 두었습니다. 그런 줄은 알지 못하고 사슴이 지나가다가 보니까 길 옆에 훌륭한 먹을 것이 놓여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집어 먹으려다가 그만 덫에 걸려버렸습니다. 아차차, 큰일 났다. 나 좀 살려줘. 나 좀 살려줘. 하고 소리껏 외쳐 날뛰었습니다. 이 깊은 밤중에 이게 웬 소리일까? 하고 자라가 소리나는 곳에를 와보니까 친한 친구 사슴이 덫에 걸려있지 않습니까? 몹시 놀라서 이거 큰일 났군 하고 애를 무안 쓰지만 어떻게 구원해내는 수도 없고 쩔쩔매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올빼미가 자라를 보고 하는 말이 여보게 이러고만 있다가 날이 밝으면 포수가 올 것이니 어리더리하기만 하다가는 큰일 나겠네. 자, 내가 가서 어떻게든지 포수가 얼른 오지 못하도록 해볼 터이니 자네는 그동안에 자네 날카로운 이빨로 그 덧줄을 끊어보게. 응, 그러게. 그럼 내가 내 힘껏 끊어볼 터이니 어쨌든지 포수가 얼른 오지 않도록만 해주게. 자라는 죽을 힘을 다 들여 그 끈을 물어 끊으려 달겨들었습니다. 올빼미는 즉시 포수의 집으로 갔습니다. 가서는 날개로 그 집 문을 푸득푸득 두들겼습니다. 그때 마침 포수는 등불까지 켜놓고 막 사슴이 잡혔나 덫을 보러 가려고 하는 참이었습니다. 그러자 문 밖에서 푸득푸득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무엇일까 하고 나가서 문 밖으로 고개를 내어 밀고 휘휘 둘러보았습니다. 바깥은 캄캄한 밤중인데다가 눈이 어두워서 더 캄캄할 뿐이었으나 올빼미는 밤중일수록 더 잘 보이는 거로 포수가 나오는 것을 보고 후닥닥 뛰어 달겨들어서 날개로 얼굴을 쳤습니다. 에쿠, 이게 뭘까? 문을 얼른 닫고 돌아서면서 앞에는 무언지 이상한 놈이 있는 모양인즉 뒷문으로 나가야겠군 하고 뒷문으로 돌아 나갔습니다. 그러나 올빼미는 포수가 필시 이번에는 뒷문으로 나오리라 하고 벌써 뒷문 밖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그런 줄을 모르고 포수가 뒷문으로 나서니까 이번에도 또 화닥닥 달겨들어 얼굴을 쳤습니다. 날개가 눈에 스쳤던지 아뜩해져서 포수는 그냥 쓰러지면서 눈에서 눈물이 술술 흘렀습니다. 통에 올빼미는 급히 날아서 숲으로 돌아와 보니까 자라는 끙끙대면서 죽을 힘을 들여가며 끈을 끊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여보게, 이때껏 못 끊었나? 끈이 어떻게 굵은지 그래도 간신히 하나는 끊었는데 이제 나머지 하나를 마저 끊는 중일세. 포수는 어찌 되었나? 아직은 오지 않겠지? 포수는 염려 없네. 그렇지만 이제 곧 날이 밝게 되었으니까 얼마 안이 있어 올라올 것일세. 날만 밝으면 내 눈은 영 보이지를 않으니까 꼼짝 못하게 된다네. 그 끈이 얼른 마저 끊어져야 할 텐데. 염려 말게 내 이가 부러지더라도 끊고야 말 터이니 하고 이렇게 동물을 위하여 힘과 재주를 다 써가며 애를 썼습니다. 기어코 날은 밝았습니다. 벌써 포수가 손에 몽둥이를 들고 올라옵니다. 큰일 났습니다. 끄는 채 끊지도 못하고 자라는 달아날 재주도 없고 올빼미는 눈이 보이지를 않고 이제는 큰일 났구나 하고 사슴은 마지막 기운을 다하여 몸부림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자라가 거의 다 끊어놓은 것이라 끈이 탁 끊어지자 옳다구나 하고 사슴은 후다닥 뛰어 달아났습니다. 에이그 저를 어쩌나. 덫에 걸려있던 사슴을 놓쳐버리다니 하면서
포수는 사슴 달아나는 것을 보고 분해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대신 날이 밝았으므로 눈이 보이지를 않아서 달아나지도 못하고 어릿어릿하는 올빼미와 걸음이 느려서 꾸물꾸물하고 있는 자라를 잡아가지고 사슴을 놓친 대신 이놈을 잡아서 덜 섭섭하다 하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슴은 다행히 살아오기는 왔으나 자기를 살리려고 애를 쓰던 올빼미와 자라가 포수에게 잡혀가서 큰 변을 당할 일을 생각하니까 잠시도 마음이 놓이지를 않아서 위험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다시 포수의 집으로 왔습니다. 들창 밖에서 가만히 들여다보노라니까 포수는 올빼미와 자라를 새끼줄로 친친 감아서 들고 이렇게 매두었다가 내일은 잡아먹어야지 하면서 벽을 향하고 일어서서 어디 걸어놓을 못이 없나 하면서 눈이 어두우니까 손으로 벽을 문대면서 못을 찾습니다. 옳지 하고 사슴은 자기의 돛불을 들창 안으로 쑥 들이밀었습니다. 옳지 훌륭한 것이 있구먼 하고 눈 어두운 포수는 그것이 사슴의 뿔인 줄 모르고 이쪽 뿔에는 올빼미를 걸고 저쪽 뿔에는 자라를 걸어 놓았습니다. 사슴은 인제 되었다 하고 두 뿔에 두 동물을 건 채로 그냥 뛰어 달아났습니다. 포수가 깜짝 놀라 문 밖으로 뛰어나왔을 때에는 사슴은 벌써 어디까지 뛰어갔는지 알 수도 없었습니다. 숲속에 와서 사슴은 두 동무에 묶인 것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후부터는 더욱더욱 친절히 지내고 서로 도와갈 일을 약속하고 하나는 숲으로 하나는 연못으로 하나는 절 지붕위로 제각각 쉬러 돌아갔습니다. 어린이 1923년 4월 23일 네모난 침대에서 일어나 눈을 떠보면 네모난 창문으로 보이는 똑같은 풍경. 네모난 문을 열고 네모난 테이블에 앉아 네모난 조간신문 본 뒤 네모난 책가방에 네모난 책들을 넣고 네모난 버스를 타고 네모난 건물 지나 네모난 학교에 들어서면 또 네모난 교실 네모난 칠판과 책상들 네모난 오디오 네모난 컴퓨터 TV 네모난 달력에 그려진 똑같은 하루를 의식도 못한 채로 그냥 숨만 쉬고 있는 걸 주위를 둘러보면 모두 네모난 것들 뿐인데 우린 언제나 듣지 잘난 어른의 멋쟁이 맛에 세상이 둥글게 살아야 해 지구본을 보면 우리 사는 지구는 둥근데 부속품들은 왜 다 온통 네모난 건지 몰라 어쩌면 그건 네모의 꿈일지 몰라 네모난 아버지의 지갑에 네모난 지폐 네모난 팜플렛에 그려진 네모난 학원 네모난 마루에 걸려있는 네모난 액자와 네모난 명함의 이름들 네모난 스피커 위에 놓인 네모난 테이프 네모난 책장에 꽂혀있는 네모난 사전 네모난 서랍 속에 쌓여있는 네모난 편지 이제 네모 같은 추억들 네모난 태극기 하늘 높이 펄럭이고 네모난 잡지에 그려진 이달의 운수는 이왕 없는 나에게 그나마의 기쁨인가봐 주위를 둘러보면 모두 네모난 것들 뿐인데 우린 언제나 듣지 잘난 어른의 멋진
기회다 온통 네모난 건지 몰라 어쩌면 그건 네모의 꿈일지 몰라. 네, 네모의 꿈 들으셨습니다. 오늘 받은 어린이 도서연구회 회지 동화 읽는 어른 6월호에 보면 반가운 손님? 반가운 글을 찾아볼 수 있어요. 지난달에 남부지회 그 교육에서 회지 교육을 했었잖아요. 거기에서 이게 뭐지? 바코드로 책에 이렇게 스캔을 하면 들을 수 있는 말놀이 코너 거기에서 우리 지회에 계시다가 경북지회로 가신 신은양 선생님의 가족들의 말놀이 그거를 들으실 수가 있어요. 녹음해서 올려놓으셨거든요. 시댁 식구들하고 같이 했던 그 말놀이를 이제 들어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말놀이와 더불어서 은양쌤께서 글도 한 편 올리셨더라고요. 그 글을 한번 읽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말놀이는 변주를 일으킨다. 신은향 익산지회. 달리는 차 안 뒷좌석에 앉은 어머니는 과자를 집어들었다. 바스락 빠지직. 심심하신가 보다. 병원 다녀오는 길이라 그런지 걱정이 많은 것 같다. 신랑은 아무 말 없이 운전만 하고 있다. 빠시락 바시락. 과자를 하나 더 드시나 보다. 과자 소리로만 채워진 차 안. 서로 말하지 못하는 걱정으로 차 안 공기가 무겁다. 어머니, 제가 콩 드릴까요? 뭔 콩이라냐? 받아주세요. 자, 이제 드릴게요. 심심함과 근심이 있는 어머니께 뜬금없이 콩 받아라 말놀이를 걸었다. 콩 받아라 콩 받아라 네 콩 내 콩 콩 받아라. 파란 하늘 같은 경쾌한 소리에 콩을 담아 보냈다. 어찌된 영문인지 몰라 어리둥절 하시면서도 어머니는 바로 며느리 말을 따라했다. 콩 받아라 콩 받아라 네 콩 내 콩 콩 받아라. 신랑은 말놀이 판이 벌어졌는데도 눈치 못 채고 운전만 하고 있다. 여보, 어머니가 콩 주셨는데 왜 안 받아? 나도 하는 거였어? 난 운전 중인데. 마음 안 받으면 어머님 서운하시지. 신랑은 운전하면서 얼떨결에 콩을 보낸다. 콩 받아라 콩 받아라 네 콩 내 콩 콩 받아라. 옆에 있던 나는 콩을 냉큼 받아서 어머니께 드린다. 어머니는 내 마음이 담긴 콩을 잘도 받는다. 이제 신랑은 운전하면서 말놀이를 즐기며 콩을 건넨다. 콩 받아라 콩 받아라 네 콩 내 콩 콩 받아라. 말놀이를 하던 중 변주가 일어났다. 콩에 음료를 넣어서 길게 늘어뜨린 것이다. 이 사람은 꼭 이런다. 아, 나 이런 거 하기 싫어 하면서 이리저리 빼다가 놀이를 갖고 논다. 웃음소리 가득 머금은 채 다시 어머니께 보냈다. 콩을 보내고 어떤 콩이 올까 기다렸다. 한 바퀴를 돌고 나니 또다시 변주가 일어났다. 콩 받아라 콩 받아라 네 콩 내 콩 콩 받아라. 이번에는 뒷부분에 변주가 일어났다. 이제는 모두 따라쟁이가 된다. 앞에서 보낸 음률에 맞추어 똑같이 보내는 따라쟁이. 왜 따라해? 재밌잖아. 변주가 일어나면서 놀이는 더 흥미로워진다. 자기에게 오는 콩을 그대로 따라해도 좋고 그 콩에 변주를 주어도 좋다. 단순한 놀이는 돌면 돌수록
복잡해진다. 누가 말놀이를 단순하다고 했는가? 나는 속도로 변주를 일으켰다. 콩 받아라, 콩 받아라, 니콩 내콩 콩 받아라. 천천히 한자 한자 늘려서 콩을 보낸다. 그러자 어머니도 느리게 받는다. 오는 콩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받아냈다. 신랑은 슬로우로 오는 콩을 빠르게 스매싱했다. 빠르게 오는 콩을 주고받고 하다 보니 다들 웃음이 빵 터졌다. 처음 하는 말놀이에 차 안의 정적은 사라지고 웃기 바쁘다. 처음에 재미없다던 신랑은 놀이에 변주를 일으키는 놀이꾼이 되었다. 치매일까 걱정 많았던 어머니는 콩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받아내면서 걱정 근심도 다 날려버렸다. 말놀이는 변주를 일으킨다. 쉬운 말을 반복하여 놀이하다 보면 음률의 변주가 일어나기도 하고 속도의 변주가 일어나기도 한다. 일부러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라 놀이 안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난 것이다. 마치 놀이가 살아서 우리를 갖고 노는 것처럼 말이다. 그래서 말놀이는 그냥 놀면 된다. 놀다 보면 놀이가 말놀이 판을 주도한다. 어느 날 여린 소리에 실려온 콩이 내 안에서 콩콩콩 나를 간지럽힌다. 산책하다가도 콩받아라를 읊조리다가 웃고 밥 먹다가도 신랑에게 콩받아라 하며 툭 건네면 콩은 나에게로 다시 돌아온다. 콩을 보내고 콩을 받으면 마음이 몽글몽글해지며 해실해실 웃음이 난다. 이 콩이 뭐길래 나를 실없이 웃게 할까? 동글동글한 콩이 혀 끝에서 떨어지질 않는다. 자, 그래서 우리가 했던 말놀이는 콩받아라 였답니다. 재밌어요. 한번 받아보실래요, 선생님도? 네, 한번 해볼까요? 네. 콩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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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콩, 내콩, 콩받아라. 콩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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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콩, 내콩, 콩받아라. 콩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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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콩, 내콩, 콩받았다. 네. 우리 예전에 콩 대신 다른 걸 받는 것으로 바꿔보기도 했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이게 노래가 변절이 되기도 하지만 가사가 변절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변주. 변주. 네, 변절이 아니라 변주. 네, 그랬습니다. 아까 소개해 주실 때, 경북이라고 하신 것 같아요. 전북인데. 그죠? 아, 전북이었나요? 네네네. 익산이니까 전북지회가 맞네요. 네, 그러네요. 네. 아, 요즘 노안이 와가지고 잘 안 보입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네. 오늘 그리고 우리 공부 모임에서 했던 말놀이는 달 따러 가자 말놀이였습니다. 다 아시죠, 선생님도? 네. 우리 한 명 한 명씩 돌아가면서 끊기지 않고 이어져서 다 완성하면 미션 성공 이렇게 했었거든요. 잘 끝낼게요, 못 끝낼게요. 잘 끝내셨겠죠. 네. 한번 그 말놀이 하고 마지막 곡 들으면 시간이 거의 될 것 같네요. 네. 네. 얘들아 나오너라 달 따러 가자. 한 줄 한 줄씩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네네, 알겠습니다. 다 외우시나요? 아니요. 네, 다시요. 얘들아 나오너라 달 따러 가자. 장대 들고 망태 메고 뒷동산으로 뒷동산에 올라가 무등을 타고 장대로 달을 따서 망태에 담자. 저 건너 순이 내는 불을 못 켜서 밤이면 바느질도 못한다더라. 얘들아 나오너라 달을 따다가 순이 엄마 방에다 달아드리자. 네, 저는 이걸 한 줄 한 줄 하자는 게 아니었고요. 한 줄 하면 선생님이 따라하라라는 뜻이었거든요. 아,
그래서 외우기를 한번 해보자. 한 줄 한 줄 외우기를 해보자. 이런 이야기였는데 따라하라고 하셨어야죠. 이게 그 소통이 전혀 안 됐습니다. 왜 이 말놀이를 선택을 했었냐면 제가 이제 초등학교에서 늘봄 교사로 이제 일을 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그걸 하면서 1년 반 동안 이제 말놀이를 쭉 한번 해왔었잖아요. 네네. 그럴 때 아이들이 가장 좋아했던 말놀이가 뭐였냐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네네네. 그리고 그 말놀이를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 뭐 이런 질문을 받았었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굉장히 길잖아요, 이 말놀이가. 네. 그런데도 한 달 특강으로 4주 만에 다 외웠어요, 이 말놀이를 아이들이. 초등학교 1, 2학년 친구들이. 그래서 인기가 많았었다. 그리고 이렇게 긴 말놀이가 인기가 있었던 이유는 그 말놀이에 어떤 이야기적인 서사가 있어서 그러지 않을까. 이게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다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장면이. 네.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 같다. 옛 정서가 같이 들어있고. 네. 그래서 이 달 따러 가자 말놀이를 이제 오늘 선생님들과 나눴답니다. 네. 네. 이건 네. 따라해야 외우기도 좋고 좋은 것 같아요. 제가 한 줄씩 하자는 얘기를 잘못 알아들어서 다시 선창해 주시면 따라할게요. 한 번만 반복해 볼까요? 아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마지막 곡 듣고 우리 다음 시간에 복습해가지고 보지 않고 한번 해보도록 하지요. 네. 한 번 더 반복을 해야 우리가 그 말놀이를 외울 수 있을 텐데 다음 주에 복습해 주신다고요? 네. 네. 그러면 끝곡으로 아름다운 나라 듣고 헤어질까요? 네. 네.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안녕히 주무세요. 네. 그 포근한 흰빛이